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거래일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좋은 그런 재료가 될 텐데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추가적인 뉴스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상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다 보면 외국 기업들만 얘기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인벤티지 랩이 세계 최초로 관련된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잠시 후에 지켜보고요. LG 이노텍의 실적도 있었지만 더욱더 좋은 것,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세부적으로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M&A 쪽에서는 CJ 프레시웨이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합병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모닝뉴스입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알아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방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 이노텍은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을 흡수 합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 과장 홍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보 주식의 반대 매매를 막고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투자자를 기망하고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나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홈플러스 사건 역시 검찰에 통보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 사건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핵심으로 인벤티지 랩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사의 신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했고 글로벌 빅파마 제품들에 대비해서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약물 흡수율 증가도 증명해냈습니다. 인벤티지 랩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일주일에 1회만 복용하면 되고 단순 복용 기간을 넘어서 비만약의 핵심인 약물 흡수율에 대해서도 글로벌 빅파마 대비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구 흡수율은 24% 이상으로서 기존 치료제 대비 7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의 기술의 연구 결과는 올해 미국 비만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제재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목을 받았는데요.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인벤티지 랩입니다. 22,8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의 흐름 속에서 비만 치료제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초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주니어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건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한미 차세대 정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도 정용진 회장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에게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방안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재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 한미 양국 간 관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을 봤을 때 조선 분야나 알래스카 LNG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신세계 그룹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세계 푸드가 5.09%,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4.71%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불안과 보호무역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4공장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일 공시를 통해서 1분기 매출은 1조 2,983억 원, 영업이익은 4,8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에서 25% 성장해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연매출로 5조 6천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흐름은 통상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상승하는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며 이 같은 공식도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황제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 호전에 대해서 주가 상승 역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120만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소폭의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환율의 수혜까지 맞물리면서 외국계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50만 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전일까지 외국인은 1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 투자자는 3월 말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곤 17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LG이노텍은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카메라 모듈 사업의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은 29%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LG이노텍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 감소한 1,251억 원, 매출은 4조 9,8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고사양 카메라 모듈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기판 소재 제품의 수요 회복,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 등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광학 사업의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감소했는데요. 카메라 모듈 분야는 최근 중국 부품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최대 고객사인 애플도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관계자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품 사업을 확대하고 모빌리티 핵심 부품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며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CJ 프레시웨이가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00% 종속회사인 프레시원과 합병한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프레시원은 지역 기반의 식자재 유통회사로 합병이 완료되면 CJ 프레시웨이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프레시원은 소멸회사로 해산하게 됩니다. CJ 프레시웨이의 지분 구조에는 변경이 없는데요.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해서 식자재 유통 온라인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장의 흐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